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 및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용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으로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났어야 했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1년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출발 당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